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주주분들 축하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48,550원의 고가를 만들고 현재 엄청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오후장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최근에 이제 강세 움직임 때문에 이제 또 경고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할 것인지 우리가 중요하게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먼저 대한광통신류의 세력들이 붙었는지 혹은 대우건설의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움직였는지, 그렇다면 그 세력들의 특성을 평가를 하고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페이스X 테마주의 대장주로서 우주까지 날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때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이 세력들의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투자 경고에 대한 세력들의 핸들링을 오늘 공부해 볼 거고, 그리고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좀 더 말씀드렸듯이 어떤 세력이 붙었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광통신 류인가 대우건설의 류인가의 부분을 오늘 이제부터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 적정 주가를 판단해 볼 때 과열에 있는 구간인가, 아직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지 그 부분들은 적정 주가에서 한번 판단해 보기로 하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스페이스X 테마주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 상장 시기가 되면은 그 구간에서 고점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일정도 간단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목표가를 어떻게 잡고 엑시트 타이밍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서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아들을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앞으로 하늘까지가 아니라 우주까지 가야 되겠죠. 우주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신다면 오늘 세력 형님들의 핸들링 제가 열심히 분석 말씀드려가지고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내용 한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먼저 경고 세력의 핸들링의 파악이라는 부분에서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건데, 먼저 최근에 대한광통신과 대우건설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부분에서 두 개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한광통신과 대우건설도 역시 두 개 다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부분은, 크게 가려면 이 경고라든지 예고의 딱지를 걸리지 않는 상태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또 경고까지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까지 볼 때, 경고에 들어가면 혹은 또 정지까지 들어가면 거의 끝물 가까이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우건설처럼 아직까지도 예고 한번 받지 않고 템버거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의 형태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오늘 48,550원에 47,000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오늘 이 상태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투자 경고 예고가 오늘 뜰 겁니다. 그렇다면 왜 5일 동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일날 이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을 경우에는 경고 예고가 뜹니다. 오늘 5일간 60% 된 가격을 보면은 이날 가격의 종가를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이 종가가 27,950원이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27,950원에서 60%를 올리면 44,72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한호가, 즉 44,7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경고 예고가 뜨게 되어 있는데, 지금 44,000원대보다는 3,000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게 대우건설의 세력이냐 또 대한광통신의 세력이나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 종목들에서는 세력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올리기 위해 특히나 이렇게 미수가 되거나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종목의 경우 투자 경고라든지 이런 딱지들을 안 붙이고 올라가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만약 오후에 이 가격대인 44,720원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오히려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보이지 않고 44,000원대 수준이라든지 43,000원대 후반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이 세력들이 핸들링을 이제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우건설이나 대한광통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먼저 대한광통신하고 가장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급등 한번 나오고 아래쪽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급하게 들어 올리면서 경고에 바로 들어가 버리는, 이때는 조단위 클래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경고까지 들어가 버리면서 경고 세력에 대한 매매 기법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었는데,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는 경고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일부러 윗꼬리 만들기부터 하이웨이브 캔들까지 만들어내 가면서 이 구간에서 경고를 계속 피해가는 형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고에 들어가는 구간이 이 최고에 나왔던 이 고점대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경고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 대한강통시 세력들은 그냥 그날 경고까지 꼬아버리면서 이틀간의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경고에 들어가 버리거나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때는 하락의 폭이 급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 나오거나 혹은 하락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때,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더 크게 가기 위해선 오히려 오늘 핸들링해서 마감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또 한번 대우건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 상승 구간에서 2월 달에 한번 경고 예고를 받은 거 이후에는 한 번도 예고 자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10백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흐름도 이렇게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고 예고도 없이 딱지라는 걸 하나도 달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이 세력들이 돈으로 처발라가지고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무슨 소리냐. 대우건설도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이 오니까 개인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으나 그거를 양봉으로 들어 올리면서 기관 외국인 이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 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조정이 오는 이 국면에서도 이 3일만에서도 좀 음봉이 나타나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던 거를 또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세력들이 다 잡아먹으면서 올리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보였다고 봤을 때, 자, 지금 다시 미래에셋 벤처 투자로 돌아와서 추가적인 고점 구간을 현재에서 마감을 해버린다면 이제 예고가 뜰 거고, 그럼 또다시 이제 경고까지 가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기 위해선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 약 한 7, 8% 정도 조정을 준 상태에서 만들어내고 아래쪽으로 옆으로 기어주는 혹은 그 위에서 이틀간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 아래쪽에 유지선이 따라 올라오는 구간, 그런 구간이 만났을 때 또 대우건설처럼 추가적 상승을 보인다면,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세력들은 대우건설의 세력이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오히려 그냥 예고까지 들어가 버린 상황에서 경고까지 들어가는 케이스에서 이제 흐름으로 나온다면,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경고가 바로 들어가 버렸던 원전주였던 이제 오르비텍 같은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경고에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경고 매매법을, 또 현재 구간에서 대우건설처럼 움직여준다면 이 유지선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또 오히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주가상으로 높은 가격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자, 먼저 적정 주가를 판단해 봤을 때 현재 주가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걸 체크를 했을 때는 46,950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올라 버렸네요. 약 2조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으면서 25년 확정 영업이익 기준 동종업계 최하단 평균 PER을 역산해서 보수적으로 본업 가치를 정해보면 8,000원대부터 10,000원대밖에 되지 않는다. 요새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성장성 목표 주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움직임 만들어내면서 시장 테마의 오버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48,000원부터 6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폼이라는 부분들 끝까지 가버리고, 대한광통신은 오히려 이것도 뚫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급등을 보여줬던 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과열이라는 부분들에서는 분명하나, 앞으로 지금 움직임에서 상승에 대한 폭은 과열로 들어가고 추가적인 초과열로 들어가는 구간까지는 아직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구간에 단기간에 엄청난 추가적인 상승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열심히 파악해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스페이스X 상장의 목표 시점은 지금 6월 중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4월 중순이기 때문에 앞으로 2달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이클에서 보통 이제 대선 테마처럼 어떤 일정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이 일정의 개념이 있는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보통 2달이 남았을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한번 눌렸다가 그
기점이 되는 그 순간에 다시 또 올려치는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이런 형식으로 움직일 것인지까지도 우리가 샅샅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경고의 세력들을 완벽하게 좀 파악했다고 볼 때 가격들 꼭 한 번씩 기억해 두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오늘 이런 공부들 좀 처음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구독도 눌러주시면서 앞으로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본다면 여러분들 호응을 보고 제가 또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들 매일매일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갖다 받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가격들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를 한번 살펴보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이라고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밀렸을 때 이 어느 정도 하단으로 밀리게 된다면 다시 이 유지선까지 밀릴 수 있다. 결국에 단기 파동이라면 유지선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한다는 관점, 그래서 이 유지선 구간에서 저는 매수 추천도 많이 좀 드리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중기적인 추천의 경우는 이 녹색 라인 역전 밴드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역전 밴드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는 타점은 중기적인 관점이고 이런 기간값이 소요할 수 있지만, 역전 밴드 위에 올라왔다가 한번 상승 후에 유지선에 지지받는 경우는 그 시간이 좀 짧게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 요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구간에서 이제 유지선까지 보려고 해도 35,000원까지, 지금 47,000원인데 35,000원까지 밀려도 양호해 좋아 라고 해가지고 가져가기에는 이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이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가격, 이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 단기 추세가 깨지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5일선도 깨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런 형태가 된다면 유지선까지 내려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 트레일링 스탑 가격과 또 두 번째, 이번에 파동이 끝까지 먹는다는 구간으로 여기서 깨지면 매도로, 또 이 구간에서 깨졌으면 매도였을 건데 이 빨간 선이 안 깨졌으니까 보유해가면서 또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래서 유지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유지선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트레일링 스탑 가격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정해놨습니다. 43,000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43,000원 아래쪽으로 밀리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겠구나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빠진다라고 하는 게 이 구간은 단기 차익이라든지 확정 수익을 좀 가져가자라는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 이 단기 파동의 추세는 유지선을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요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들을 꼭 메모해도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대응하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끌고 가거나 혹은 이탈할 때 혹은 하락 가격이 빠질 때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하나에 모든 걸 지금 오늘 현재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다 담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지선이라든지 역전밴드에서 매수할 때 말씀드리고 매도할 때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영상 보시고 대응이 되시는 분들 말고 기준이 없으시거나 혹은 이 매매에 대해서 원칙이나 또 일을 하셔가지고 순간순간에 실시간 시세를 못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위에 제가 아래쪽에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유지선 이탈을 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가져간다라는 관점, 그리고 투자 경고 세력들에 대한 가격들 부분까지 함께 해가지고 오늘 결과가 나오는 구간에서 또 다음 주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이 세력들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 또 다 마지막으로 눌러주시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처럼 이 빨간 선을 타고 갈 때까지 혹은 이 역전 밴드가 이 세력의 매집 가격인데 이 가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방법을 좀 알으셔야 되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우리가 같이 함께 매매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역전 밴드 매매 기법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건데, 제 소개도 드릴 겸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오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세 역전의 매매 기법 아주 쉽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만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녹색선,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이라고 하는 자리는 주도주가 올라왔다가 눌림이 왔을 때 우리가 매수로 활용할 밴드로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이 깨지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손절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빨간선은 이 보시는 이런 빨간선인데 세력 유지선으로 빨간선 위에만 주가가 노는 상황이라면 이 현재 상승 추세는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홀딩이라는 걸 하고 가져갈 때 중요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1차 목표가에서 2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매매 기법의 핵심 매도를 이야기를 해보면 주도주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필연적으로 나오는 눌림의 구간에서 이런 녹색선에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고 직전 파동의 이 마디를 계산해서 1차 목표가와 과열 수치를 적용해 가지고 2차 목표가를 정하여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클로버 같은 경우 주도주의 흐름을 보인 거죠. 유지선을 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세력선, 세력 밴드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매집을 해서 가지고 있다면 가격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위에 찍힙니다. 2차는 이 위에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만약 이거를 줄여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넘겨보면은 지금 현재 1차 목표를 정확하게 찍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죠. 유지선이 일단 깨진 상태가 되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관망하고 또 이 아랫 구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고, 1차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2차 목표가까지 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겠어요? 최근에 엄청 강했던 현대모백스, 이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앞선의 파동을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선의 어떤 저점, 그리고 이 파동은 우리가 이미 한번 본 파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력 구간에서 밀려 내려왔다가 우리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의 저가 구간을 한번 찝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늘려서 보면은 지금 현재 2차 목표가까지 찍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위에도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건 사실상 거의 안 오고 진짜 엄청난 천일고속 같은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나오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단기 고점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이상의 과열의 구간에서 유지선을 깨지 않는 상태라면 보유해 가는데, 보통 1차 목표가 닿고 나서 2차 목표가까지 가는 구간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현대모백스처럼요. 그래서 진짜 수익의 차이는 이 구간에서 얼마나 잘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과열 구간에서는 변동성도 커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매도를 해야 하는 타점들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윗골이 닿는 부분들이나 깨졌을 때 밀리는 속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중요한 순간은 타점으로 지나갑니다. 즉 1차 목표가를 넘어서는 혹은 봉이 길어지면서 과열이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매도의 타점, 즉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열권의 타점들은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만든 영상이 헛되이 되지 않고 종목이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서 계좌에 빨간불이 빵빵 찍히고 그 수익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찍힐 수 있도록 지금 이 종목 정확한 매도 사인 한번 드려볼게요. 일전에도 제가 과열 구간에서 매도 사인 정확했었죠. 또 지금 신규 매수로 세력선에서 매수해야 될 종목 하나 골라놨으니까 그 종목도 먼저 한번 매수가랑 종목 드려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도 타점은 어떻게 받아보시냐?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 제 개인 번호인데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전세 역전이라고 한번 저장해 두시고요. 문자로 딱 두 글자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신청 끝이에요.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이고 몇 달이고 제 신호를 한번 받아보시고 와, 좀 괜찮네, 그리고 또 이걸로 이렇게 따라 보니까 수익이 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유료 멤버십이라든지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그때 한번 기분 좋게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나중에 유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믿음이 있어야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확실히 서는 구간 신호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불안해 마시고 저 전세 역전 믿고 한번 편안하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